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퀀트 방송, 싱크풀 퀀트 방송 1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핫한 종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셀트리온, 아주 이슈화 되고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분석하고요. 그리고, RF텍, 그리고 와이즈 파워 등과 같은, 무선 충전 테마. 예, 그쵸? 예, 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방송은 언제나 그렇듯이 3명의, 인원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본인 소개부터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진행, 퀀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필명 봉추 쓰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필명 머덕 쓰고 있는 최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도도 좋다고 지금 열을. 지난번에 그 목소리가 조금 낮은 듯해서 솔톤으로 좀 올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 방송이 1회 전에 시범 방송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목소리를 깔고 분위기 잡으셨다는 시청자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봉추님이 오늘은 목소리를 솔까지 올리셨다고 하네요. 자, 솔 어떤 솔인지 모르지만 한번 재밌게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이슈화 되고 있는 종목들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 주가가 장중에 13% 이상 급등했고, 오늘 비록 장 마감 정도의 차익 매물 나오긴 했지만 7%대로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8%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죠. 5월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셀트리온만 이게 몇 프로를 한 겁니까? 거의 50% 이상 올랐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이 급등한 이유,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전문가인 우리 봉추 선생님 분석 해오셨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자,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셀트리온처럼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셀트리온 하나 이해를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얘기의 한 반은 아마 다 접하시게 될 것 같아요. 뭐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뭐 외국인 수급 얘기도 나올 거고, 자사주 얘기도 나올 거고, 신약 재료도 나올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무증 관련된 또 그런 소위 말해서 빅 재료가 나왔죠. 예, 일단 액면으로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은 그 공매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셀트리온이 5월 초반까지 아마 그 공매도 1위, 외국인 공매도 1위 종목이 아마 셀트리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CEO가 사장님이 셀트리온 사장님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을 응징하겠다라는 무언가의 또 인터뷰도 하시고 지금 주가는 공매도에 의해서 왜곡됐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뭐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한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그런 지금 주가 모멘텀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제 요번 주에 들어서 좀 공매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재료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금감원 쪽에서 오늘 이제 3분기부터 공매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그 부분이 아마 그 재료적인 요인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분 이름이 참 독특하시죠? 금융위원장 김석동 위원장님. 똥님. 예. 성함을 가지고 예. 보면 안 됩니다. 네. 독특한 성함이신데 이분이 참 강성이에요. 예. 자, 이 금융 쪽에서는 이분이 한다 하면은 막 사슬이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저축은행도 막 한 칼에 그냥 확 베어버리는데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공매도
많이 친 종목들 혹시 조사 혹시 해오셨나요? 자료 많으신데. 조사 안 해왔습니다. 예, 예.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주식들이 금감원 오는 인터뷰상으로는 김석동 위원장의 그 규제 관련돼서 지금 반응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시각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 다른 재료에 의한 부분이 좀 셀트리온 주가의 좀 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공매도라든지 어떤 수급적인 요인은 액면에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공매도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라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굉장히 큰 수급 모멘텀이 발생해야 됐는데 다른 종목들은 또 셀트리온만큼 이렇게 화끈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재료는 역시 무중 재료가 제일 컸다라고 봅니다. 그 재료가 예. 그 셀트리온 사장이 아주 전략적으로 그쵸.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연맥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공매도 세력이 권리락 이전에 공매도한 물량을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되사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원래 그 공매도 물량을 빌려준 사람 또는 증권사한테 무증 물량까지 되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 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온 게 자, 뭐 한 주 갚아야 될 게 1.5주 50배 이상, 아니 50% 이상 물량을 더 갚아야 되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오줌 질질 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의 그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무증과 관련돼서 약간 또 여기에 기름칠을 한 게 그 자사주 부분이 있어요. 자사주 185억 원을 사겠다고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거든요. 회사에서요? 예, 그쵸. 50만 주 정도 내오는데 시한은 8월까지라고 해서 당장 이게 뭐 시장에 들어올 물량이다라고 자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아실 텐데 자사주는 뭐 그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지 꼭 사야만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의지가 이제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185억 원에 자사주분이 이제 들어와서 주식 그 유동성을 줄이면 실제로 이 주식의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중과 이 자사주 발표 부분이 아마 실제로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그 셀트리온 대표가 공매도 세력을 응징하겠다. 그거는 뭐 대표님의 의지시겠죠. 예. 아무튼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자, 때마침 뭐 김석동 위원장도 공매도 세력에 대한 1층을 가겠다 그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한간에는 이제 들리는 얘기가 셀트리온에서 엿먹은 공매도 세력이 삼성전자에서 공매도로 또 덕을 보려고 하다가 뭐 그닥 재미를 못 본다 뭐 그러한 뭐 추정성 이야기가 돌고는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공매도 세력들 한동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공매도가 사실 개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죠. 국부가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걔네들의 돈을 뺏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최근에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폰 세상이 커지면서 최근에 갤럭시 3에도 도입이 됐죠.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2개 종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와이즈파워, RF텍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 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지 자, 이 준비해 오신 분 머동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왜 이렇게 잘 가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높게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테마주, 그 무선 충전 테마로 오른 종목이 와이즈파워랑 RF텍입니다. 그 두 종목이 회사 구성상은 상당히 틀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와이즈파워는 주로 그 휴대폰의
근데 갔다. 예. 휴대폰의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주로 LG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LG군요. 예. YG 파워가 그쪽이고, 그러면, 재밌어요. 네. RF텍은 삼성이고, 예, 맞습니다. YG 파워는 LG고.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여기서 조금 판가름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RF텍이 삼성, YG 파워가 LG. 사실 그 납품업체가 납품되는 곳이 한 곳으로 정해져 있는 게 기업의 좋은 가치는 아닌데요. 최근에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변방에 불과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참 대단했었지만 제가 2006년도에 해외 나갔을 때 참 삼성전자에 실망했던 게 공짜폰이 휴대폰이 전부 다 삼성폰이었었고요. 2006년에요? 예, 고가폰이라고는 사실 해외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게 고가폰이었죠? 그때는 모토로라가 역시 최고를 달리고 있었고 2006년에. 예. 그 다음이 노키아 정도? 인정. 그랬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노키아가 사실상 망했고요. 모토로라는 핸드폰 만드나요? 예. 만들긴 하지만 구글에 넘어갔습니다. 역시 망했고. 들리는 말로는 모토를 만든다는. 죄송합니다. 닭살이 돋네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예. 모토, 계속 말씀하세요. 블랙베리도 역시 지금 거의 회사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업계 3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대단하다.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떳떳하게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고요. 그 삼성전자의 역시 무선 테마주 중에서 YG파와 RF텍 둘 다 무선 충전 테마주이지만 삼성전자의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RF텍이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요. RF텍은 올 초 대비해서 이거 몇 프로예요, 이게? 180% 가까운. 50%, 180%. 예, 수익률이고, YG 파워는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82%. 확실히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자, RF텍의 이러한 주가 급등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점 우리가 아주 기억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테마에 대해서 테마를 이제 해석하는 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소위 말해서 아싸리판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아싸리판이죠? 테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너무 많이 또 단기간에 사라지고, 그래서 원래 테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중에 맞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진짜 길게 가는 좋은 테마를 고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진짜 테마인지 아니면은 정말 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테마인지 바람으로 그칠 테마인지, 그런 부분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 테마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순이익이 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테마라는 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너무 빨리 시장에서 인식이 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RF텍은 저희 나중에 말씀드릴 저희 퀀트에서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게 그렇죠. 먼저 해놓으셨네요. RF텍을 보시면 다 띄워놓습니다. 네. 별도 여기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무선 충전 테마가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전부터 이 종목의 매출을 보시면은 분기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분기별로 매출액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70억, 2011년 3월에 270억에서 분기 단위입니다. 300억, 370억, 470억, 그리고 올 1분기 3월은 500억까지 늘었어요. 분기마다 거의 10% 이상씩 매출액이 그렇죠.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100%는 아니고 한 8, 90% 증가 폭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작년 3월에 7억, 9억, 18억, 50억까지 늘었어요. 7억 하던 회사가 영업이익을 50억까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진짜로 그 관련된 업황이 지금 수주가 일어나고 있고
삼성전자 쪽 얘기겠죠, 주로. 그래서 삼성전자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 회사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으로 죽을 테마가 아니라 꽤 시장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스토리를 들고 갈 만한 테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와이즈 파워를 봤더니 뭐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이 YG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은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부실주 유형이었어요. 과거에는 유형이었는데 이 종목 하나만을 본다면은 이 테마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LG전자에 표준이 됐다고 하는데 LG전자 핸드폰에 충전 관련돼서 표준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 움직임은 있겠지만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요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 이제 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2분기의 실적이 확실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테마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와이즈 파워도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실 때 RF텍이 이제 퀀트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바꿔서 퀀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트.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자, 퀀트가 좀 생소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퀀트가 어떤 건지 자, 여러분들께 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자, 우리의 퀀트 트레이딩 큐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RF텍 얘기를 했었는데 그 RF텍이 전에 어떤 전략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니었군요. 여기였었나? 예. 아마 여기 있었을 겁니다. 예. RF텍. 자, 77%! 예. 제가 지금 색깔을 이제 화면을 보신 분은 보이실 텐데요. 자, 이 RF텍을 우리 퀀트 전략에서 4월 3일, 올해 4월 3일에 편입을 해서 5월 11일에 매도를 했는데 77%의 수익률을 RF텍에서 거뒀습니다. 자, 퀀트 전략. 이렇게 어떻게 RF텍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을까요? 자, 우리 봉주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예. 자, RF텍이 퀀트 전략에 편입된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머동님? 봉준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기별로 꾸준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퀀트의 가장 핵심입니다. 보통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보지만 저희는 보통 그 분기 실적을 분석을 할 때 분기 실적이 향상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그 높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요. 그 순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RF텍 같은 경우는 아까 봉초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꾸준히 이익이 상향되고 있던 기업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주가가 오른 점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저평가 정도가 오히려 더 주가가 분명히 오르긴 올랐었습니다. 그 전부터 꾸준히 오르긴 올랐었지만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평가 정도가 심화됐다라고 보고 매수를 했던 거죠. 예, RF텍이 워낙에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자, 주가 상승률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우리 퀀트 시스템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그렇게 편입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봉추님이 마이크 쪽으로 얼굴을 살짝 기울이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죠? 아닙니다. 저 콧바닥. 네, 마이크 욕심이 예. 좀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퀀트죠. 그러니까 모든 퀀트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퀀트 전략이 분기 실적을 중요시하고 분기 실적의 성장세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분기 실적의 성장세와 그리고 저평가 두 가지를 이제 보면서 그게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그 종목들을 자동으로 발굴하고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 편입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예, 봉춘님 마이크 안 좋아요. 예, 마이크 욕심을 내면 음질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예, 우린 마이크 욕심이 없으니까 머동님하고 저는 음질이 잘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 제 목소리는 아주 잘 들리시죠? 예, 역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예, 이건 마이크 욕심 때문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마이크에 실려서 마이크가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RF텍 우리 퀀트 전략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퀀트 시스템이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은 수익률이 나가는데요. 자, 올해 최근 3개월 동안의 수익률 흐름을 보았더니 종합주가 지수가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지만 자, 이 벨웬 랭킹이라는 퀀트 전략은 3%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줌으로써 3개월 동안 주가지수를 10%포인트 이상 높이는 그러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거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플러스 내고 있는 전략이 거의 없죠. 그렇죠. 솔직히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은 소위 얘기하는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도 요즘 장에서 정말 고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퀀트 전략 정말 강하네요.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안 보지만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는 그 주식형 펀드 수익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대형사 랩 수익률을 보시면은 올해 소포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요번 4월 5월 급락장에서 거의 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게 거의 다 대부분인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퀀트의 기본적인 체력이 강하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인데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퀀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략 얘기만 하게 되면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퀀트 전략에 있는 주요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들. 자, 우리 그 머동님 그리고 봉추님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자, 몇 종목 준비하셨어요, 봉추님? 전 하나요. 잘하셨습니다. 마이크 욕심이 많으셔서 하나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머동님은? 예,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소박하신데 두 개 준비하셨어요. 자, 어쨌거나 자,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두 분의 이야기 듣고 그리고 제 종목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님 준비하신 종목 어떤 전략에 있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지난 테스트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 이름은 모멘텀 블루칩이라는 전략이고요. 다른 전략들은 대체로 트레이딩 큐에 있는 종목 전략들이 다 중장기 전략이에요. 포트폴리오로 한 3달 정도 끌고 가야 이제 좋은 성과가 나는 전략들인데 블루칩 모멘텀은 그거보다는 좀 매매 기간이 짧습니다. 한 1, 2주에 매매가 되는데 지난 방송 때 저희가 테스트로 SBS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전략의 특징은 뭐냐면 왜요? 이 전략의 특징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이 찾아내는 종목이 아니라 저희 시스템이 종목을 수집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그 증권사 리서치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유망 종목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몰캡 종목들,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풀링을 해서 그 안에서 전략이 가동을 해서 종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수급도 좋고 증권사에서 많이 추천을 해서 포인트가 많이 높았던 SBS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한 종목 코드번호 035600 KG 예전에는 이니시스란 종목명이었는데 이제 KG 이니시스 지주사가 바뀌어가지고요. 여기가 경기화학 계열이네요. KG 붙는 거 보니까. 예, 이 전자결제 쪽 업체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자결제하면은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뭐 그 두 개가 거의 결제 시장을 다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주간 추천주로 요번 주에 언급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벌써 오늘 조금 움직임이 괜찮긴 한데 한 1, 2주 정도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하기에는 바람직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이 증권사에서 이런 추천 포인트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온라인 피지사의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고정비와 예수금, 이자 수익 등의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올해 들어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 종목의 이제 추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천 사유는 대신 증권에서 지금 괜찮다라고 제시를 하는 추천 사유고 저희 블루칩 모멘텀의 퀀트 전략은 그 증권사들의 종목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산출된 기계적인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추천 내지는 유망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블루칩 모멘텀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블루칩 모멘텀은 퀀트 전략 중에서 단기 매매에 적합한 전략으로 이 싱크풀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자, 봉추님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매일같이 증권사 리포트를 수집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알짜배기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중장기 종목에서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자, 모동님이 준비하신 종목, 어떤 전략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마켓시어 마켓시어라는 전략, 에서 쭉 이야기하시면 한 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MS 추정 60이라고 써있죠? 네. MS 추정 60 전략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대형주를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형주를 말씀드리겠고요. 대형주까지는 아니죠. 시가총액 172 종목이니까 그 STX 지주사입니다. 좀 큰 종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자, STX 여기 있네요. 예, 예, 4월 3일에 편입된. 예, 편입된 지 꽤 된 종목이고요. 그동안 재무적인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어서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좀 저희가 퀀트 전략에서 특히 마켓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이익의 성장률과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평가 부분에서 아주 높은 저평가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번 급락장에서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 요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에서 폭락을 했고요. 그 때문에 지금 저평가 상황에서 아주 높은 저평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퍼랑 PBR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요. 퍼가 현재 2.52배입니다. 코스피 퍼가 10배가 넘는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거의, 물론 지주사 전체적으로 퍼가 약간 낮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치더라도 8배는 최소한 나와줘야 정상인데 지금 2.5배라는 초저평가 상태에 있고요. PBR로 쳐도 0.34배예요. 0.34배면은 자산을 지금 기업 자체를 해체를 시키고 자산을 전부 다 매각하면은 3배 정도의 이익이 남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려한 바가 있어서 떨어진 거고요.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같은 주가 급락을 가져왔는데 그 우려가 그저께 해소가 되었죠. 산업은행,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협약을 맺으면서 자산을 같이 매각을 해서 재무 상태를 재무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향후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할 수 있었고요. 사실 녹화가 오늘인 게 좀 아쉽습니다. 어제 추천을 해드렸어야 정상인 기업이었고, 오늘 녹화여서 오늘 6.87%의 상승을 보였는데, 향후에도 지금은 사실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기업 자체의 이익의 증가율이나 또 최근 조선 해운 쪽 STX가 가장 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STX 조선해양과 STX 페노션 조선 해운 쪽이죠. 그쪽에 관련된 업황이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상승 모멘텀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 6.87% 올랐다고 해서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요. 12,500원대까지 회복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봤을 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만일 들고 계신 분이 지금 있다면은 손해가 막심하시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STX가 사실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인해서 많이 속속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마켓쉐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향후에 이제 산업은행의 어떤 지원 이후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자,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마이크 욕심 많으신 봉투님 한 말씀 하시죠. 뭐 어차피 찍혔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TX를 보면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급락 이후에 약간의 반등 구간에서 이제 주도권이 조금 좀 옮겨져 갔다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볼 필요는 있겠어요. 기존에 상승할 때 내지는 급락장 직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전차 분당 얘기했죠. 전자, 자동차. 보시면은 종목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급락 구간 이후에 전자 쪽은 좀 반등 탄력이 하락폭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탄력을 지금 가지고 반등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부분도. 그런데 관심 있게 보는 저는 부분이 이 조선 쪽이에요. 조선 쪽은 지금 반등 탄력이 전차 쪽보다는 훨씬 더 강한 부분이 예, 그렇죠. 01815 STX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업황 자체도 지금 반등 국면에서는 수익률 내기에는 좀 좋은 구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악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고, 자,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오른 요 부분, 자, 유럽의 악재 아직도 살아있지만 좀 시장의 관점이 유럽의 악재가 이제는 서서히 내성이 다져지는 그런 시장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퀀투 방송 1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퀀투 방송을 하면서 앞 시간에는 이제 시장 특징주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리 퀀투 종목과 그리고 퀀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방송이 계속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퀀투 전략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쉽게 어떻게 해야 퀀투를 이용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시청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이야기를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자, 머동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메모장을 주셨습니다. 자, 6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 퀀투 강연에 있습니다. 6월 9일입니다. 자,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자, 여의도 미원빌딩입니다. 여의도 미원빌딩. 여기 어디 뭐 칠판 모드 혹시 있지 않나요? 예, 여기 있네요. 자, 아니요.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에서 이번 강연에 일부러 틀린 겁니다. 다음부터 다시. 자,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 자, 어이구, 요것만 나왔네요. 자,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예, 우리 퀀투 강연에. 자,
헌트. 자, 여기 오시면요, 머동님, 봉춘님, 그리고 저 러펀드 세 사람 모두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키 크고 잘생긴 핸섬한 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방송 시간 때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자, 2회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끝낼 때 어떻게 끝내기로 했죠? 기억이 안 나네. 자, 박수 치면서 헌트로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자, 구호 외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컨트롤 대박 나세요! 안녕.